잘 들리네요, 살짝. 들리나요? 네, 들려요. 아, 네네네. 혹시 지금 어디에 계신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저희는 저기 카타르 도하에 있는 아직 저희 기자단 숙소에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나갈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전화 받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오늘 이제 경기 취재 가시는군요. 네네네네. 좀 이따 출발하려고요. 이제 통화 바로 끝나면. 네네. 그러면 이제 먼저 어제 일본과 독일의 경기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아니 사실 경기 전에 일단 생각보다 관중들이 많이 오셔서 거의 10,000원 관중이었고요. 워낙 독일 팬 관중들이 많았는데 일본 팬분들이 한 5,000명, 6,000명 정도 오셨더라고요. 근데 계속 90분 내내 응원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리고 경기 내용 자체도 계속 1대 0이라서 제가 이제 아르헨 사우디도 봤었거든요. 이거 네. 1대 0이면 조금 경기 좀 이상해질 수 있겠다 했더니 정말 이렇게 기적 같은 그런 경기가 연출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 현지에 있던 일본 팬들과 또 일본 기자들의 반응도 참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경기 끝나자마자 외신 기자들부터 뭐 일본 기자들까지 난리가 났고요. 그냥 계속 그 경기를 자기가 왔다는 그 증거를 남기려고 다 영상 촬영을 진행하고 있었고 일본 팬들도 막 정말 신나가지고 계속 응원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선수들이 가가지고 다 인사할 때까지 계속 일본 응원가를 부르셨고 또 이미 기사로도 나갔는데 일본 팬들이 좀 경기장을 깨끗이 치우는 모습까지 보면서 일본 팬들이 정말 수준 높은 응원을 참 보여줬다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우리 또 김대식 기자님이 사우디전 그리고 일본전 두 번의 기적을 직접 목격하신 거잖아요. 그 현장에도 계셨고 네네네. 그 이제 또 좋은 기운을 이어서 오늘 한국전 경기도 보러 가시는데 한국 경기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지금 현재 대표팀 취재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현지 분위기, 대표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분위기는 정말 그냥 좋습니다. 뭐 황희찬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좀 빠진 점은 뭐 정말 아쉽지만 그 외에는 뭐 아무도 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정말 분위기가 좋고 뭐 손흥민 선수가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다 가지고 마스크 착용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아프지 않아서 다른 선수들도 확실히 좀 안심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계속 선수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벤투 감독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팀 전체에 대한 믿음이 워낙 좋아서 저는 우루과이전에서 정말 저희가 뭐 선제 실점하지 않거나 충분히 뭐 전반전을 한 0대 0으로만 마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선수들의 이제 몸 상태를 쭉 보셨을 텐데 이 선수 몸 상태가 참 좋아 보인다 하는 선수 있을까요? 어, 솔직히 뭐 저희가 이제 벤투 감독님 워낙 이제 훈련을 비공개로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뭐 선수들 전술 훈련이나 경기 뭐 연습 경기 같은 거 보지 못해서 막 어떻게 막 누구 어떤 선수가 좋다라는 느낌 없었는데 좀 컨디션이 그래도 좋아 보였던 건 저는 나상호 선수랑 그 김민재 선수가 조금 컨디션이 좀 좋아 보였습니다. 김민재 김민재 선수는 선수. 생각보다 좀 지친 모습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컨디션이 좋아 보였고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뭐 워낙 뭐 지금 몸 상태가 다들 좋은 것 같아서 적응도 카타르에서 잘 적응한 것 같아서 모든 선수가 다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우루과이 선수들의 훈련이나 선수들을 보신 적도 있나요? 우루과이는 제가 이제 훈련 일정이 저희 대표팀 일정이랑 항상 겹쳐가지고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 봐야죠. 네, 네네네. 맞습니다. 두 팀 중에 한 팀을 봐야 돼 우리나라를 봐야 되니까. 그러면 황희찬 선수의 몸 상태는 좀 어떤가요? 일단 황희찬 선수는 이제 스캔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선수가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 계속 뭔가 통증 같은 게 이게 심리적인 영향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계속 느끼다 보니까 이게 부상 뭐 스캔을 해보면 문제가 없지만 선수 본인이 조금 느끼기에 좀 불편함이 있는 그 정도인 거라서 정말 황희찬 선수의 부상이 심했다면은 뭐 벤투 감독님이 어쨌든 예비 명단에 오영규 선수가 있으니까 교체를 했겠지만 지금 교체를 안 했거든요.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네. 황희찬 선수를 좀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경기에는 일단 황희찬 선수가 좀 나서기는 어려운 걸까요? 네, 어제 반투 감독님이 황희찬 선수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그냥 선을 그어버리셔가지고 음, 아마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황희찬 연막 선수, 작전일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아서요. 네, 내일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작전은 아니고 황희찬 선수는 못 나온다. 그러면 황희찬 선수 대신 어떤 선수가 나올 걸로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정우영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벤투 감독님의 생각이 워낙 이게 전술 훈련을 저기 취재기나 해도 단 한 번도 공개를 하지 않으셔서 아, 뭐 포메이션도 예상이 안 되고 뭐 쓰리백을 사용할 수도 있고 포백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게 다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정우영 그 작은 정우영 선수가 조금 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지에서 기자님이 계속 쭉 보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팀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다들 보셔도 알겠지만 옵사이드 트랩을 잘 이용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사우디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옵사이드 트랩이랑 그 반자동 옵사이드 시스템을 잘 이용해가지고 전반전을 잘 맞췄거든요. 저는 전반전을 해서 크게 무너지지 않았던 게 저는 두 번의 기적에 좀 원동력이 된 것 같아서 저희 대표팀 혹시라도 뭐 선제 실점하더라도 전반전을 그래도 멘탈을 잡고 잘 버틴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김대식 기자 네, 들리나요? 네, 들려요. 어제 일본과 독일의 경기에서 일본이 이기면 일을 안 한다고 하셨거든요. 아, 그럼 근데 일안 하고 싶었는데 안 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오늘은 일 열심히 하시는 건가요? 일을 열심히 할 건데 그래도 뭐 저희가 정말 승리하게 된다면 그 기면 촬영 하나 정도 남기고 싶습니다. 아, 그럼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뭐 여기서 열심히 좀 최선을 다하고 응원할 테니까 되게 좋은 경험 재밌게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이제 카타르 현지에서 이렇게 네.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니까, 야, 이게 정말 대단했구나. 그 두 네. 번의 기적이. 그리고 이제 현재 대표팀 분위기도 상당히 좋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뭐 진짜 분위기가 되게 좋다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벤투 감독을 되게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게 되게 긍정적인 신호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뭔가 좀 계속 그 기운이 경기 끝 3차전까지도 좀 네.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다양한 소식들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먼저 일단 종원 기자님이 가장 인상 네. 깊었던 경기가 어떤 게 있을까? 정말 많은 네. 경기들이 있었단 그쵸, 말이죠. 그쵸. 뭐 어떻게? 사실은 정말 일본과 독일의 경기도 정말 놀라웠지만 저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잡았다는 게 아, 정말 놀라웠어요. 진짜 이거는 예상을 맞습니다. 아예 못했던 경기였고 네. 사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시 선수의 이제 라스트 댄스 마지막 한숨을 쉬는 제가 네. 이제 메시 선수 그쵸, 팬이어서. 그쵸. 뭐 네. 이제 우승 후보잖아요, 사실. 네. 근데 아르헨티나를 사우디아라비아가 잡았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경기를 그 최종 예선 때 일본이랑 할 때 이제 1대 0으로 이겼던 경기를 봤는데 그때도 사실 잘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이 정도로 잘할 줄은 사실 몰라가지고 설마 아르헨티나까지를 잡을 줄은 진짜 몰랐는데 딱 후반 초반에 좀 아르헨티나 소비수들이 좀 방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전반전에 한 골밖에 안 나오긴 했지만 너무 몰아붙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짝 해이해진 느낌? 음,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노렸고 네. 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 수비가 정말 진짜 로봇처럼 움직이더라고요. 정말 유기적으로 네네. 확실히 좀 이제 한 이게 리그에서 뛰고 또 음. 같은 팀 선수들이 그쵸, 많다 그쵸. 보니까 발이 정말 잘 맞더라고요. 네, 뭐 그때 이제 나 들은 바로는 이제 26명 최종 명단 중에서 12명이 이제 한 팀 소속이라고 하니까 아, 사실 그냥 뭐 그냥 그 팀에서 뽑아온 거죠. 네네. 네네.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르헨티나 경기가 가장 인상 깊었다고 네네. 해주셨고, 저도 같은 경기이기 때문에 인상 깊었던 경기는 이 경기로 짚고 넘어가고요. 네네.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경기 아,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너무 떨립니다. 정말. 저희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경기 시작이 한 4시간이 채 안 남았거든요. 그쵸. 굉장히 떨림을 안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일단 대한민국의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 상대가 우루과이입니다. 네. 야, 우루과이 정말 쉽지 않은 팀이란 말이죠. 그쵸, 이 뭐. 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분석을 해봐야 할 텐데 네네네. 무시 못할 상대 우루과이. 일단 좀 어떤 팀인지 짚어주시죠. 네, 뭐 일단 최종 예선 성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우루과이가 총 18경기에서 네. 8승 4무 6패를 기록했어요. 네. 그래서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이제 무패로 최종 예선을 통과했는데 그들 다음으로 3위로 올라갔고요. 야, 사실 3위라고 하지만 이제 그 6위 콜롬비아, 이제 네. 커트라인이죠. 네. 본선에 오르지 못한 콜롬비아와 승점 5점밖에 차이가 나지 네. 않아서 막 되게 압도적이었다고 하긴 음. 어려운데 이게 좀 사실 배경이 그 초반에는 좀 우루과이가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네. 마지막에 4연승을 하면서 이제 본선에 올라갔거든요. 아, 근데 이 4연승을 한 장군인이 올해 1월에 이제 부임한 지금 디에고 알론소 감독입니다. 네. 원래 그 타바레즈 감독님이 네네.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팀을 오래 하셨죠. 이끌었는데, 근데 이렇게 오랜 팀을 이끌었던 감독이 나가면 네. 팀 분위기가 흐트러질 만도 더 그쵸. 좋은 성적을 낸 거네요. 그렇죠. 뭐 사실 원래는 좀 흔들릴 법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팀을 이끈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런 선수들이나 그런 이 전술적으로 색채를 입히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이끌고 지금 9경기를 이제 와. 지휘를 했는데 네네. 7승 1무 1패. 사실 한 성적이 번밖에 좋네요. 지지 않았고 음.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정말 되게 감독이 뭔가 선수들을 좀 잘 조화를 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네네네. 듭니다. 그러면 이 알론소 감독이
과연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팀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지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사실 전술적으로는 그러니까 뭔가 이 선수 구성을 막 파격적으로 바꾸진 않고 네. 기존의 주축 멤버들 뭐 사실 수아레즈, 카바니, 고딘 이런 선수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나이가 좀 많잖아요. 네. 하지만 이런 선수들의 경험을 무시하지 않고 계속 이 선수들 데리고 가면서 신예 선수들을 발굴해서 좀 신구조화를 이루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제 뭐 4-3-3, 4-4-2 네. 혹은 이제 뭐 3백도 사용하면서 좀 다양한 포메이션을 좀 구사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감독으로서의 영향이 좀 되게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알던 이제 우루과이는 좀 이렇게 사사이 좀 네네. 수비적으로 내려서다가 카바니와 수아레즈 한 방을 노리는 그쵸. 팀이었는데 이 감독님 알론소 감독님이 오고 나서 좀 다양해졌고요. 우리 기자님 그쵸.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리고 이제 중원에는 발베르데와 네. 벤탄쿠르 이 대단한 네.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 선수들도 잘 활용했다고요. 사실 이 선수들은 정말 지금 남미 베스트 11으로 가도 뽑힐 수 있는 맞습니다. 정도의 폼인 것 네. 같은데 이 선수들이 이제 중원을 좀 장악을 하면서 또 이제 사실 기술도 좋고 기량도 좋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뭐 공격적으로 봤을 때 뭔가 득점도 해줄 수 있고 네. 또는 이제 득점을 도와줄 수 있는 또 음. 카바니, 수아레스, 뭐 누네스 같은 선수들한테 네. 좀 되게 좋은 양질의 패스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선수들이라서 네. 뭔가 진짜 우리나라는 정말 이 두 선수를 경계할 수밖에 없죠. 음. 또 이제 대신 좀 이제 뭔가 전술적으로 뭔가 강점이면서도 저희가 좀 더 이렇게 공략할 수 있는 약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네. 이 선수들이 나면서 이제 공격진에 누네스, 카바니, 수아레스 이런 선수들이 들어가는데 네. 이제 뭐 만약에 펠리스트리나 이런 선수들이 들어갔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네. 만약에 뭐 카바니, 누네스, 수아레스 중에 두 명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네. 좀 측면 공격이 좀 약간 살짝 아. 불안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스트라이커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음. 측면 수비수들이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우리가 공략을 한다면 뭔가 빈 공간을 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루과이가 뭐 다양한 전술도 활용할 수 있고 뭐 중원은 상당히 강한 팀이고 거기에 베테랑까지 갖췄지만 측면 공격이 약할 수 있으니 음. 이쪽 부분을 활용해 보는 게 좀 좋겠다. 그쵸, 이렇게 그쵸. 이제 얘기하면 될까요? 네 그런 이 측면 공격을 이제 채우려고 이제 측면 수비수들이 올라가는데 네. 그 빈 공간을 이제 그 노릴 수 있는 부분. 그쵸, 뒷공간들. 그쵸. 그렇습니다. 자, 우루과이 분석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럼 대한민국 우리 팀 음. 분석도 해봐야겠죠? 최종 예선 경기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뭐 일단 성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종 예선 10경기에서 7승 2무 1패. 사실 네. 그 남아공 월드컵 때처럼 음, 2경기 남겨놓고 본선을 확정 맞습니다. 지었어요. 네. 그때 이제 남아공 월드컵 때도 16강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이제 기운을 받아서 한번 16강에 아. 올라가면 어떨까? 그 말씀은 그때와 지금의 좀 평행 이론이다. 그럼요. 그렇게 약간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진짜 제 바람은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네. 뭐 어쨌든 분위기로 봤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의 벤투 감독이 4년 동안 팀을 이끌었다는 거는 정말 네네네.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서 뭐 더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또 10경기를 치렀는데 그 10경기의 흐름은 좀 어땠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뭐 아무래도 이제 벤투 감독이 부임 후부터 후방 빌드업을 좀 강조를 네. 했고 그걸 중심으로 쭉 이제 경기를 풀어갔는데 사실은 이제 최종 예선 10경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약한 팀들을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팀들은 우리나라를 만날 때 무승부만 해도 이제 맞습니다. 결국에는 네. 이득이기 때문에 라인을 내려서 플레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효과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후방 빌드업을 뒤에서 여유롭게 진행을 할 때 이 친구들이 압박을 하지 않으면 네. 뭔가 되게 잘 풀려 나가는 느낌이 사실 있었고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조기 확정이라는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아시아의 호랑이잖아요, 우리가. 그럼요, 대한민국. 그럼요. 아시아의 호랑이. 당연히 이렇게 라이드 좀 올려서 뭐 후방 빌드업해서 네네. 공격 축구 좋은데 이게 월드컵 무대에서 이게 통할 것이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벤투 감독님이 엄청난 실험을 많이 하는 감독님은 아니지만 네네. 친선 경기 때 그래도 뭔가를 해보려는 모습을 조금은 보였고 그리고 네네. 이제 본인이 늘 해오던 플랜 A를 좀 공고하게 네네. 가져가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쵸, 그쵸. 네, 벤투 감독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뭐 그런 음. 전술의 변화나 전술의 좀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뭐 6월, 9월 이렇게 11월에는 뭐 사실 아이슬란드전밖에 안 하긴 했지만 네. 6월, 9월부터 이렇게 A 매치 치르면서 우리나라가 좀 이제 브라질 이런 강팀들과도 상대를 해봤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2월 A 매치 기간에는 벤투 감독이 그래도 후방 빌드업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경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불안 요소가 좀 나왔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시아 팀들과는 다르게 뭐 브라질 같은 경우도 전방 압박을 되게 강하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실점을 하게 됐고
근데 약간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약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면서 네네. 사실은 뭐 벤투 감독이 본선에서 후방 빌드업을 절대 못 쓴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왜냐면은 계속 지금까지 오른손으로 밥을 먹었는데 네. 갑자기 왼손으로 밥 먹어라. 사실 못 먹거든요. 먹을 수는 있지 않나요? 먹을 수는 있죠. 저 흘리겠죠? 먹을 수는 있어요. 아, 그렇죠. 사실 저도 먹을 수 있을 것 그 같은데. 연습을 많이 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 연습되는 기간이 짧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네네. 저도 사실 왼손으로 밥을 먹어보지 않아서 이렇게 말한 거긴 한데, 네. 근데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갑자기 이렇게 바꾸다 보면은 맞아요, 네. 그게 뭔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음. 사실 말이 안 되죠. 뭔가 이제 6월이었으면 이제 카타르 월드컵 개막까지 이제 반년도 안 남았는데 너 맞습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아, 다른 거 써라고 했을 때 음. 쓴다는 건 사실 조금 그런 것 같고, 네. 그래서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벤투 감독이 그래도 6월, 9월 이렇게 하면서 뭔가 후방 빌드업도 하지만 측면으로 한 번에 찔러준 패스를 좀 이렇게 몇 번씩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기들 그 이 선수들 스타일에 맞게 좀 적용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뭔가 후방 빌드업을 아예 안 쓴다기보다는 네. 변형 후방 빌드업,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우리나라 스타일에 맞게 좀 적용을 해서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 후방 빌드업이라는 게 잘못하면 볼을 뺏길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좀 위험 요소가 많은 전술이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에서도 우루과이를 상대하는 경기에서도 특히 우루과이에는 이제 뭐 발베르데 아까 말했던 뱅탄쿠르 네네. 같은 굉장히 또 저돌적인 선수들도 있고 음. 또 전방에는 뭐 뉴네 스피드 상당히 빠르고 또 그쵸. 카바니 또 수아레즈 이런 선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선수들을 상대로도 우리가 후방 빌드업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그쵸. 사실 저는 뭐 지금 우루과이전에 대한 얘기를 좀 저희가 많이 하고 있지만 네네. 저는 가나 포르투갈이랑 할 때도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해왔던 것처럼. 공격 작업을 할 때는 후방 빌드업을 그대로 쓸 것 음. 같고, 대신 이제 이것들이 좀 그냥 짧은 패스로만 되냐 아니면은 뭔가 좀 한 번에 찔러주는 롱패스가 적절히 섞여지냐 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서 음. 아마 본선에서도 빌드업을 하는 전술은 아마 쭉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음으로는 키플레이어를, 양 팀의 키플레이어를 꼽아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벤투 감독이 이제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이 팀에 대해서. 아, 근데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한 선수가 눈에 띄게 엄청 좋은 활약을 그쵸. 보이면 이 경기도 모르게 되거든요. 네네. 우루과이는 주목해봐야 할 키플레이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근데 맞아요. 오늘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 이 선수는 좀 주목해서 봐야 한다. 아, 키플레이어 한 네. 명만 뽑아주시죠. 사실 진짜 뭐 우루과이의 키플레이어라고 하면 우리나라 경기대상 1호죠. 음. 근데 1호로 저는 발베르데 선수를 좀 꼽고 싶습니다. 네. 이 선수는 정말 지금 현재 경기력, 현재 네. 몸 상태로 봤을 때는 뭐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네. 이 선수가 이제 2018년부터 이제 레알 1군에서 좀 이제 기회를 받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이제 모드리치, 뭐 크로스, 카세미로랑 같이 뛰면서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얻는다고. 이 선수들이 네. 같이 이제 뛰다 보니까 이제 강점만을 뭔가 흡수한 느낌? 정말 진짜 축구 도사 반열에 올라간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 피지컬도 좋고 기술이 좋은 선수인데 축구 지능도 더 향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진짜 완벽한 선수가 된 것 같아서 네. 이 선수가 진짜 뭔가 진짜 약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게다가 이제 중거리 슛 능력이 되게 좋은 선수인데 네. 한 10월 중순에 이제 라리가에서 3경기 연속골 중거리 슛을 넣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그때 다 이후에 골은 없지만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골 넣고 네. 지금 중거리 슛으로 뭔가 되게 할 수 있는 무기가 많아서 우리나라가 진짜 이 발베르데 선수의 중거리 슛 능력을 좀 봉쇄하는 게 승리의 핵심 맞습니다. 요인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거리 슈팅을 때렸을 때 흘러나온 볼을 재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우루과이에. 그쵸, 그쵸. 아,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이 발베르데 선수. 네네네. 아, 지금 키플레이로. 화면에 나와 있는데 네. 그리고 발베르 선수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골을 넣으면 늘 이렇게 포효하는 모습이 있어요. 아, 막 이렇게 포효를 하는데 전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선수 정말 축구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구나. 약간 그 남미 선수들이 맞아요, 가진 그 맞아요.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남미 선수들도 나오고 유럽 선수들도 월드컵에 출전을 하는데 특히 이제 남미 국가에 있는 선수들이 이런 국가 대항전에서 엄청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번 우루과이 이 발베르데 이 열정 넘치는 이 선수가 이 월드컵 무대에서 얼마나 또 멋있는 모습 보여줄까. 사실 진짜 멋있는 모습을 보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할 때는 조금 이제 약간 네. 망가진 모습 좀 보여주고 인간미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 인간미를 좀 보여주고 그럼 발베르데 좀 망가진 모습을 네, 사실 좀 보고 싶죠. 대한민국전에서 보여달라.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럼 뭐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가나랑 할 때 잘하는 건 뭐 알바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랑 할 때는 네. 조금 이제 실수도 좀 하고. 그러면 또 퇴장도- 한국 팬들이 많아질 수도 있죠. 그럼요, 그럼요. 저는 만약에 뭐 사실 이 경기에서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 그럼 저는 진짜 초코파이 보내겠습니다. 초코파이. 네, 정말요? 정말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초코파이 발베르데한테 보낸 거 인증하셔야 돼요. 뭐 잘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움을 준다면 저는 뭐 초코파이 뭐 진짜 무조건 보냅니다. 몇 개 보내실 건가요? 두 박스? 2박스? 그러니까 네네. 그 네모난 거 2박스. 아, 그렇죠. 좀 박스죠. 에이, 너무 그 박스로 보내셔야 아, 돼요. 이 그 네모난 박스. 박스 2개 보내셔야죠. 그거는 한번 이제 회사랑 얘기를 해보고 경비 처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루과이의 키플레이어 발베르데 음. 선수를 뽑아주셨는데 저도 발베르데 선수를 가장 또 주목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네네. 생각을 하고 뭐 그 외에 뭐 우루과이의 대단한 선수 많은데 전 수아레즈 선수를 좀 어. 조심해야 할 게 수아레즈 선수가 사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백전노장이에요. 이 음. 톱에 있는 선수 치고는. 네. 하지만 수아레즈 선수가 이 월드컵에 대한 열정이 정말 남달랐던 게 이제 지난 그 이제 프리시즌 전에 이 선수가 갈 팀을 막 찾다가 맞아요. 다시 우루과이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본인의 출전 시간을 정확하게 보장받고 몸을 맞아요. 만들어서 월드컵에 출전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며 네네. 우루과이 돌아갔고 팀의 우승까지 맞아요, 견인했고 엄청 좋은 몸 상태로 돌아왔어요. 이 무서운 선수도 저희가 좀 조심해야 할 것 같다. 네, 뭐 진짜 사실 이렇게 뭔가 친정팀으로 복귀를 해서 이렇게 뭔가 우승까지 시키고 사실 네. 정말 분위기는 정말 좋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하지만 우리나라랑 할 때는 네. 조금 이제 아쉬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 채팅창에 보니까 그 여기 여순이님이 좀 네. 우루과이 만만치 않겠지만 최선을 다하면 우리나라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나라 가자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 심정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보니까 네네. 이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지만 이런 키플레이어를 뽑고 바람을 전할 때는 네네. 희망이 좀 섞일 수 있어요. 소망이 그럼요. 섞이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주목할 만한 선수 뽑아봐야죠. 네. 뭐 손흥민 선수일까요? 뭐 키플레이어는 사실 손흥민 선수라고 봐야죠.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지금까지 해준 게 몇 개고 네. 또 사실 우루과이 뭐 잘한다 발베르도 잘한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사실 이 우루과이 선수단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분명 그들 중에서도 손가락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정말 뭐 우루과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선수일 것이고 네. 또 이제 최근에 부상을 좀 당했지만 마스크를 쓰고 또 마스크맨 맞습니다. 소니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당연히 키플레이어일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그쵸. 여기서 잠깐. 아, 네. 우리 종원 기자님이 손흥민 선수를 뽑을 것처럼 얘기하셨지만 네네. 하지만 점점점이었습니다. 그쵸, 그쵸. 또 키플레이 뽑아주실 거잖아요. 그럼요. 다른 선수를 또 얘기를 해야죠. 그 전에 저희가 이벤트 음. 공지를 먼저 아, 드리겠습니다. 아까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이런 네,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광고 좀 저희가 네네. 드릴게요. 네, 11월 20일부터 비고 라이브 M 내 커뮤니티에서 승부 예측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기를 제외한 13경기, 매 경기마다 승부 예측에 성공한 분들을 추첨을 통해 5분씩 뽑아서요. 1000콩씩 아,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1000콩? 있는데요. 네, 1000콩입니다. 네. 24일 대한민국 경기에서는 승패 예측에 성공한 분들 5분을 더해서 총 10분께 1000콩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한국전 스코어 몇 대 몇인지까지를 정확하게 맞춘 네. 분한테는 3분께 3000콩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고요. 참여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비고 KR 이벤트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시고 비고 M 내 커뮤니티 태극전사에 경기와 승부 예측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릴 때는 이벤트 관리자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꼭 이 비고 KR 이벤트 해당 계정을 태그해 주셔야 하고요. 비고 태극전사 커뮤니티에 비고 KR 이벤트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고 태그해서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추첨 영상은 이벤트 종료 후에 배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아, 진짜 스코어 딱 맞춰가지고 진짜 3,000콩 네. 딱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요? 이따 그럼요. 한번 참여해 진짜 보세요. 저도 한번 진짜 맞히고 싶은데 네.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마지막에 저희도 승부 예측을 그럼요, 해볼 거기 그럼요. 때문에 네네. 이따 함께 참여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어서
그래서 대한민국에 주목하는 음. 선수 누군가요? 저는 황인범 선수를 꼽고 싶어요. 오, 황인범 선수요. 네, 뭐 사실 손흥민 선수도 있고 김민재 선수도 있지만 네. 저는 황인범 선수를 꼽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네. 아까 제가 이제 우루과이 선수 키플레이로 꼽았던 발베르데 선수와 네. 좀 연관이 있습니다. 오, 네. 이제 어쨌든 이제 황인범 선수가 벤투 감독 선임 후에 진짜 황태자였잖아요. 그쵸. 꾸준하게 왔던 이 미드필더였는데 이 선수가 이제 아시아 예선 때는 이제 조금 더 전진 배치되는 위치에서 뭐 이재성, 권창훈 이런 선수들과 함께 이제 좀 뭔가 공격 작업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네. 6월 A매치 때 이제 우리나라가 좀 이제 브라질한테 좀 맞고 아, 이렇게 하다 네. 보면서 벤투 감독이 좀 보완점을 찾은 게 9월 A매치 때 카메룬과의 경기에서 네. 손준호 선수가 이제 나왔을 때 황희범 선수를 이제 같이 좀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음. 맡겼거든요. 근데 이때 황희범 선수가 이제 뭔가 킥력으로 뭔가 이렇게 잘 해준 것도 있었지만 네. 활동량으로 되게 아, 뭔가 맞아요. 커버를 많이 해줬어요. 정말 빈공간도 여기저기 많이 다니죠. 정말 뭐 진짜 열정 하나 가득한 이 맞습니다. 선수 정말 네. 착하거든요. 안 네, 시나 봐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닌데 아, 친구인 줄 알았잖아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 착하다. 네. 네,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전 경기를 보러 가면 네. 항상 그 이벤트 같은 것도 직접 황인범 선수가 준비를 해주고 그러세요. 네. 그러고 보면 착하다 생각을 해서 음. 약간 내적 친밀감이죠 사실. 네네. 그래서 착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 선수가 그 카메룬과의 경기에서 정말 그 후반 28분이거든요. 네. 이제 지금 이 보고 계시는 분들이 한번 돌려보셔도 될 것 같은데, 후반 그때 28분. 네, 그때 이제 그 센터 서클 부분에서 측면 수비 공간까지 이제 황인범 선수가 달려가서 네. 그 카메룬의 역습을 끌어내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네. 그걸 보면서 저런 선수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하다. 음. 발베르데를 막으려면 저렇게 황인범처럼 열심히 뛰어주고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황인범 선수의 역할을 좀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발베르데 그 공격력을 황인범이 막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뭐 기량으로 봤을 때는 분명 발베르데 선수가 높은 건 맞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축구 경기는 그 축구 게임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축구 게임은 능력치가 딱 나와 있지만 네. 이 축구 경기는 그 게임에서 말할 수 없는 숫자로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가 충분히 발베르데 선수를 저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루과이에서 이 선수를 좀 경계해야 한다. 네네. 이 선수 가까이 가지 마라. 네네. 이 선수 조심해라. 네. 누가 있을까요? 근데 이것도 사실 좀 고민했는데 네. 뭔가 경계를 사실 당연히 해야 되지만 뭔가 좀 아까도 말했지만 경계를 안 하게끔 선수들이 좀 설렁설렁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의미로 데 아라스카에타 선수를 꼽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의 뭔가 이 선수가 되게 잘하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조금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네네. 좀 골랐는데요. 사실 이 네. 선수가 플레이를 특별하게 주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원더골 제조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오, 원더골 제조기. 네네. 뭐 그 이유가 이제 2020년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벌리전 드리블 골로 푸스카스상을 네네. 받았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최종 후보에서 경합을 했던 선수가 바로 이 데 아라스카에타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때 이 선수가 이제 흔히 말하는 오버헤드 킥이라고 하죠. 네네. 바이시클 킥으로 이제 골을 넣어서 그게 이제 최종 후보 3위에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에 공교롭게도 수아레즈 선수가 그 3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손흥민 선수가 이제 1위로 푸스카스상을 받았고 네. 데 아라스카에타 선수가 2위, 어. 수아레즈 3위였는데 여기서 대한민국이 이겼네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우루과이의 2명을 이기고 그럼요. 대한민국이 이겼네요. 2명도 안 된다. 경기할 필요 없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런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손흥민 미치였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선수가 그 진짜 생애 한 번 들어가기 어려운 이 최종 3인에 네. 2번 들어갔었거든요. 와, 그래서 진짜 2010 멋있게 골을 넣는 선수네. 그쵸. 이게 아마 2018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2번이나 이렇게 푸스카스 최종 3인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데 아라스카에타 과연 멋진 골을 오늘 한국전이 아닌 다른 경기에서 보여줬으면 그럼요. 좋겠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포르투갈전에서 네. 호날두 앞에서 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골은 이렇게 넣는 거다. 그럼요. 좋습니다. 오늘 한국전에서는 데 아라스카에타 선수 네. 좀 주목해야 하고 동시에 경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발베르데 선수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좀 걱정되는 소식들을 전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월드컵이 부상 소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일단 최초로 11월 겨울에 그쵸. 열리는 월드컵이고 유럽에는 시즌 중에 열리는 월드컵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부상으로 이미 낙마해서 월드컵에 못 온 선수들도 많고 그쵸. 월드컵이 시작된 이후에 지금 몇 경기 치르지 않았는데 벌써
경기 중에 부상을 입는 선수들이 맞아요, 상당히 맞아요. 많아요. 뭐 사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음, 월드컵 개막하기 전에 부상을 당했던 거는 뭐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네. 경기 중에도 좀 생각보다 거친 그런 네. 몸동작 때문에 네. 부상을 당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뭐 그때 이제 이란 골키퍼도 네네. 그렇고 또 이제 맞아요. 제가 최근에 봤던 경기 중에서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프랑스와 호주와의 경기에서 그 아, 리카엘 에르난데스 선수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란 부상을 당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뭔가 되게 좀 아무래도 시즌 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부상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네네. 뭐 안타깝지만 뭐 음. 손흥민 선수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네네. 지금 황희찬 선수도 그렇고 그럼요. 김진수 선수도 그렇고 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팀도 그렇고 많이 이제 부상 때문에 좀 신음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루과이와 우리나라의 부상 소식을 좀 알아볼게요. 먼저 네네. 우루과이 같은 경우 부상으로 빠진 선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를 상대할 때 이제 아라우 선수가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이 선수는 어, 최종 명단에도 못 들어갈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었어요. 네 하지만 맞습니다. 네. 뭐 명단에 승선했고 네. 근데 이제 아마 우리나라와의 경기를 제외한 그 다음 경기부터는 좀 뛸 수 있겠지만 아마 오늘은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음, 뭐 원래는 누네스나 카바니도 좀 부상을 안고 합류했다는 말이 있었지만 네. 뭐 지금 이 선수들은 다 팀 훈련을 소화하고 있고 아 아마 그렇군요. 뭐 카바니는 제가 봤을 때는 선발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음, 뭐몸 상태가 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미 굳이 수아레즈 누네즈가 있는데 뭐 카바니를 무리해서 출전시키지 않을 것 같고요. 뭐 네. 상황에 따라서는 후반에 들어온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아라오 선수는 정말 상당히 뭐 스피드도 네네. 스피드고 수비력도 너무 좋은 선수라서 우리나라가 좀 조심해야 하는 그럼요. 선수였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전에서는 못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네네. 점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거죠? 그쵸. 뭐 이 선수의 부상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음, 결국에는 이 선수가 명단에 왔으니까 네. 뭐 아예 못 뛰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좀 저희가 이제 그냥 한국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음, 뭐 아라오 선수가 안 뛴다는 건 분명히 호재고요. 네. 뭐 이제 지금 아라오 선수를 대체할 선수가 뭐 고딘, 코아테스 이런 음, 선수들인데 뭐 고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후반전 들어가면은 체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맞습니다. 높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좀 공략을 한다면 네. 충분히 득점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약간 고딘이나 이런 조금 나이 있는 선수들이 네네. 대체로 나온다면 음, 스피드가 확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라우스 정말 빠르니까 네네. 라리가에서도 굉장히 빠른 선수 중에 하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스피드로 공략해보면 음, 좋겠다라는 생각도 맞아요, 드네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라우 선수가 우루과이에서는 좀 빠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나라 선수들의 음. 부상 이슈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손흥민 선수가 사실 제일 큰 음, 관심사였지만 벤투 감독이 확실하게 말했죠. 손흥민 선수를 뛴다. 네, 그리고 이제 본선을 앞두고 최종 명단에는 들어갔지만 그 아이슬란드전에서 뛰지 못했던 김진수 네, 선수도 네. 이번 경기는 뛸 수 있다고 해요. 음, 그래서 손흥민, 김진수 선수는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황희찬 선수는 못 뛴다고. 아까 뭐 김대식 기자도 얘기를 네, 네. 했지만 황희찬 선수도 이제 좀 부상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1차전에서 못 뛰고 아마 2차전부터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제가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되는 음, 게 손흥민 선수가 마스크를 쓰고 뛰게 네네,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안면 쪽은 다시 재부상을 입으면 이게 네네, 너무 회복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음,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훈련하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헤더를 계속 시도를 네네, 하고 네, 헤더 후에 통증을 많이 느끼는 모습이 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처음에 저도 이제 헤딩을 시도했다는 거를 저도 나중에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 음, 기사 제목이 머리 썼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네. 전 처음에 그 이 머리 말고 이 생각의 머리 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되게 벤투 감독이라 뭔가 비책을 세웠구나 이 생각을 아,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머리가 썼다는 거를 이렇게 기사 제목으로 또 뽑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만큼은 정말 손흥민 선수의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거는 화제였고 음, 뭐 어쨌든 헤더를 시도했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 상태적으로 봤을 때 음, 나쁘지 않다라는 거니까 뭐 아마 불편함 뭔가 경기를 네네. 뛸 때 그런 불편함만 좀 감수한다면 음. 충분히 뭔가 뭐 플레이적으로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아, 다만 좀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마스크의 문제가 아니고 음. 11월 초부터 경기를 지금 못 뛰었기 때문에 아, 네. 3주 정도 지금 실전 감각에 음, 대한 우려가 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사실 좀 제가 오히려 더 음. 걱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네요. 또 실전 감각에 대해서 음, 다른 유럽 선수들이 시즌 중에 월드컵을 들어와서 부상 네네. 위험은 있지만 또 반대로
실전 감각을 그대로 그럼요. 끌어올 수 있어서 경기가 더 재밌는 것이다라는 그쵸, 이야기도 그쵸. 동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손흥민 선수는 부상도 안게 됐고 네네. 경기도 못 뛰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또 있네요. 그쵸. 뭐 사실 체력적으로 안 배했으니까 좋겠다라는 말은 사실 좀 되게 안 맞는 게 좀 수술하고 이랬는데 뭐 체력이 100% 됐다라고 하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실전 감각이 아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네. 물론 실전 감각이 떨어진 손흥민도 뭐 우루과이 선수들과 봤을 때 뭐 전혀 밀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2차전, 3차전을 봤을 때는 네.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된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 또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대표팀 선수로서 마스크를 끼고 나올 텐데 뭐 열정, 투지, 투혼 다 좋아요. 근데 네네. 본인 선수의 또 이제 그럼요. 건강이 최우선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안 되는 거를 무리해서 하려고 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 몸도 생각하면서 네네. 열심히 뛰어주기를 네,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네. 네, 이렇게 짚어보고요. 그러면 이제 예상 스쿼드 한번 네네.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우루과이에 나선 우리 대표팀 선수들 예상 베스트 11 뽑아주시죠. 네, 뭐 일단은 밑밥은 아니고요. 뭐 밑밥이요? 아니요, 밑밥 까는 건 아, 아닌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갑자기 방송에서 네, 밑밥이라뇨. 그러니까 밑밥 까는 건 아닌데 네. 뭐 사실 이 아까 뭐 김대식 기자가 말했지만 진짜 전술적인 부분을 정말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이슬란드전처럼 3백을 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4-4-2를 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일단은 4-2-3-1로 좀 먼저 예상을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골키퍼에는 김승현 선수가 당연히 나올 것 같고 이제 김진수 선수가 이제 드디어 월드컵에 좀 첫 경기를 뛰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김진수, 김영권, 김민재, 김태환 그리고 이제 큰우 형이라고 써있는데 정우영 선수와 네. 황인범 선수가 이제 3선에 위치를 하고 손흥민, 자구영, 이재성이 2선에. 그러니까 아마 이재성이 이제 그 황희찬 선수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네. 대신 이제 중원의 2선 미드필더 중앙에는 정우영 선수가 들어가지 음. 않을까. 네. 그리고 원톱에는 비리조 어, 황희찬 선수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네. 해보겠습니다. 근데 톱에 황의조냐 조규성이냐 네네. 이 얘기가 참 많았단 말이에요. 네네네. 우리 또 중원 기자님은 황의조 선수를 뽑았네요. 일단은 저랑 동갑이에요. 92년생. 아니 이렇게 방송을 자꾸 인맥이랑 아, 이게- 동갑이랑 이런 얘기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죠. 한국인은 이제 제가 말이 안 돼. 한국인은 정입니다. 아 그래서 아까 정으로. 초코파이 아 보내주신 그럼요. 아 저는 항상 정에 이게 정- 약하신 분이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제 친구들한테 항상 말하는 너 이렇게 정내미가 없냐. 아 제가 말하는 거지 뭐 아무튼 네. 갑자기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황희찬 선수를 뭐 사실 92년생이라고 꼽은 건 아니고요. 네. 근데 뭐 벤투 감독이 지금까지 봤을 때 그래도 뭔가 황희찬 선수를 쭉 꾸준하게 기용을 해왔기 때문에 좀 더 이것도 정일 수도 있겠네요. 벤투 감독과 황희찬의 정. 뭔가 약간 오래 썼던 선수들이니까 네. 아 그럼 벤투 황의조를- 감독님이 포르투갈 분이신데 이 대한민국의 그럼- 정을 배우신 거네요. 4년 동안 있으면서 아 네. 네. 그래서 뭐 이게 저는 이제 그 벤투 감독의 좀 어떻게 보면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선발 라인업을 최대한 바꾸지 않고 4년을 갔다는 점. 근데 그게 아마 첫 경기는 사실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익숙하고 많이 뛰는 선수들 음, 그 위주로 좀 구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황의조 선수를 넣었고요. 네. 뭐 조규성 선수는 후반전에 들어와서 뭐 황의조 선수와 교체가 되든 아니면은 투톱으로 나가든 충분히 후반에 들어와서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를 먼저 꼽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선발 라인업을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이게 또 이번 월드컵은 교체 카드가 5장이잖아요. 네네. 언제 이 교체 카드를 어떻게 쓰냐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네네. 벤투 감독의 용병술 아 이거 욕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쵸. 뭔가 약간 뭔가 아니요. 깜짝 그냥 놀랐습니다. 이제 감탄사. 네, 네. 감탄사를 굉장히 조용하고 묵직하게 해주셨는데 네네. 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벤투 감독님. 근데 사실은 저는 약간 좀 소신 발언을 하자면 사실 좀 네.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벤투 감독, 그러니까 일본과 독일 경기를 봤을 때 네, 뭔가 일본은 그 교체 카드에 대한 선택이 처음부터 이미 짜여져 있던 대로 가는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벤투 감독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발 라인업이 되게 고정적이었던 반면 지금까지 경기를 할 때 후반에 교체 카드를 많이 쓰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맞아요. 부분들이 뭔가 그 상황에 맞게 좀 음. 변수가 있을 때 그거를 메꿔주는 대안이 필요한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적응을 할지 음, 그게 좀 이제 걱정거리입니다.
네. 네. 사실 저도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전술의 변화를 그때그때 맞춰서 빠르게 가져가는 것도 그쵸, 그쵸. 이번 월드컵에서 상당히 중요해 그쵸, 보이거든요. 그쵸. 근데 일단 지금 뭐 벤투 감독님이 전술적인 훈련을 전혀 공개하지 음. 않고 있고 네네. 비밀리에 붙이고 있다고 하니까 뭔가를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네네. 저희는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4년 전에도 트릭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트릭이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저희가 그런 것에 또 이제 기대를 걸어보는 그럼요. 것도 월드컵은 모르거든요. 축구는 공은 정말. 둥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벤투 감독님의 전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정말 잘해줄 거라고 기대를 음. 한번 해보고 네네.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쭉 봤는데 황의조 선수 얘기를 해주셨고 네네. 오른쪽 풀백. 자, 음. 이 자리에 김태환 선수를 예상을 해주셨네요. 이 자리가 굉장히 경쟁이 좀 치열한 자리였잖아요. 그쵸. 뭐 지금 김태현 선수도 있고 뭐 윤종규, 음. 김문환 선수까지 다 있는데 저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뭐냐면 최근에 사실 윤종규 선수를 좀 이제 벤투 감독이 좀 되게 음. 계속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윤종규 선수가 들어올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쨌든 우루과이를 상대로 좀 더 뭔가 파이팅 넘치는 수비력 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김태현 선수가 낫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좀 했고요. 음. 뭐 아무래도 코칭 스태프가 더 정확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우루과이 상대할 때 아까 언급했던 이제 누네스랑 수아레즈가 나왔을 때 네. 측면 공격을 측면 수비수가 채워주고 그 부분을 좀 공략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김태현 선수가 이제 빠르잖아요. 네. 별명이 치타하니까 음. 빠른 김태현 선수를 활용해서 뭔가 그 우루과이의 측면 수비를 공략하는데 좀 더 포커스를 두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 이제 발베르데 선수를 공략을 해야 된다. 네. 이 선수를 압박하기 위해서 좀 더 중원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윤종규 선수가 들어올 수도 음.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김태현 선수를 뽑아주셨는데 잠시 후에 또 선발 네네. 라인업이 나오면 이게 맞았는지 아, 살펴보도록 네. 하겠고요. 누가 나와도 네, 뭐 다들 뭐 잘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우루과이 예상 베스트 11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우루과이는 4-3-3과 4-4-2 이 둘 중에 뭔가 하나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좀 4-3-3이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4-3-3. 네. 네, 그래서 로체트 골키퍼가 나오고 네. 올리베이라, 김민재 선수의 동료죠. 네. 올리베이라, 히메네스, 고딘, 바렐라, 그리고 중원에는 발베르데, 베시노, 벤탄코르가 나올 것 같고요. 네. 공격진에 이제 누네스, 수아레즈, 펠리스트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라인업이 그 이란과의 경기에서 썼던 라인업과 동일해요.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아시아 뭐 조금씩 다르지만 스타일은 하지만 아시아 팀을 상대로 우루과이가 좀 더 실험을 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좀 중원에 3명을 둬서 발베르데 선수가 이제 좀 수비 부담을 덜고 베시노 선수가 수비 커버를 해주면서 발베르데가 좀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대한민국 경기에서 조금은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실 거네요. 네, 뭐 아무래도 수아레즈나 뭐 누네스, 페리스트 이렇게 다 공격진들을 이렇게 3명을 투입하고 네. 발베르데, 벤탄콜과 받쳐주면 공격적으로 정말 그렇죠. 막강한 활약을 갖추게 될 텐데 네. 뭐 첫 경기니까 우루과이도 반드시 이기려고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득점을 노리기 위해서는 이런 선수들을 좀 집중적으로 구성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에 고딘과 히메네스를 뽑아주셨는데, 이 수비 라인을 봤을 때는 그래도 베테랑들이, 뭐 지난 월드컵에 나왔던 네네. 선수들 베테랑이긴 한데, 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빠른 스피드를 공략을 한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그쵸. 뭐 이제 사실은 정말 고딘이 뭐 지금 이 자리에 뭐 코아테스, 뭐 카세레스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네. 히메네스의 파트너는 정말 아라우오로 확정적인 분위기였는데 뭐 아라우오 선수의 몸 상태 때문에 바뀐 거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고딘 선수가 6월 A 매치 이후로는 사실상 대표팀에서 경기를 거의 못 뛰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뭔가 조직력인 부분도 좀 우려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나이가 많기 때문에 뭐 손흥민 선수나 이제 뭐 황희찬 선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뭐 정우영 선수, 조규성 선수 후반에 들어와서 네. 흔들어 준다면은 충분히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짚어보고요. 그러면 이제 곧 약 한 3시간에서 그쵸. 뭐 2-3시간 후면 이 경기가 시작이 아. 될 텐데요. 이 경기를 더욱 재밌게 즐기기 위해선 이런 점을 주목해서 보셔야 한다. 관전 포인트 네네. 짚어주시죠. 일단 첫 번째는 마스크 소니. 마스크를 쓴 마스크 소니. 뭐죠? 아니에요. 네네. 마스크 소니?
마스크 마스크를 소니. 쓰는 우리 소니가 음. 월드컵 3개 대회 연속 득점을 터뜨릴까? 네. 사실 뭐 2014 브라질 월드컵 때 골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8 러시아 월드컵 그리고 지금 이제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 3개 대회 연속. 또 이제 이 손흥민 선수가 지난 월드컵에서 멕시코전 그리고 독일전에 골을 넣었거든요. 네. 이번에 골을 넣으면 3경기 연속입니다. 여러모로 그렇네요. 그렇죠. 여러모로 지금 3연속 골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 오. 뭐 과연 이 선수가 해주지 않을까. 물론 우리나라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줄 거라 믿고 있겠지만 네. 뭐 이거를 좀 아무래도 좀 보시면 이 되지 않을까. 인터티비요? 손흥민 어떤- 선수가 이 인터티비를 보신다는 아니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언급해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보시면 아, 네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손흥민 네네. 선수가 우리 거 아. 본다는 게 아니라 우리 팬분들이 이 마스크 소니에 그쵸, 그쵸. 집중해서 본다면 네네네. 이 말이었군요. 뭐 네. 손흥민 선수가 인터티비를 뭐 봐도 아직까지는 네, 저희가 너무 큰 바람이었고 네네네. 우리 팬분들이 과연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3연속 득점, 그러니까 3개 대회, 그러니까 3번의 월드컵 연속 득점, 그리고 네네. 월드컵의 3경기, 지난 월드컵 그쵸. 2경기, 그리고 이번 첫 경기 3경기 연속 득점이 가능할지를 집중해 보셔야 한다라고 해주셨고 두 번째는요? 뭐 이제 우루과이의 키플레이어 우리나라 입장에서 경기대상 1호인 발베르데를 과연 누가 막을 것인가? 뭐 힘든 당연히 숫자네. 뭐 되게 그러니까 협력 수비를 하겠지만 뭔가 황희범 선수가 진짜 맨마킹을 하든 뭔가 그 선수들이 어떻게 봉사를 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발베르데를 누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봐라. 그럼 네. 세 번째는요? 뭐 이제 우리나라가 월드컵 본선에서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는 세트피스인데요. 세트피스로 이제 최근에 좀 효과를 봤잖아요.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6월, 9월 A매치 이렇게 치르면서 칠레, 파라과이, 코스타리카전에서 프리킥골을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이제 뭐 선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후반에 들어와서 한 방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우리나라가 우루과이를 잡고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대망의 스코어 예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스코어 예측. 자, 먼저 해주시죠. 어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스코어. 저는 네. 자, 잠시만요. 어,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네네. 스코어 예측. 네. 뭐 아마 이제 계속 댓글로도 뭐 남겨주실 것 같은데 네. 저는 2대1 한국 승리로 하겠습니다. 2대1 한국 승리요. 네네. 방송 들어오기 전과 달라지셨네. 너무 의식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냥 팬분들은 의식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뭔가 승리의 기운이 왔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네 우리나라의 1대1 승리 2대1 승리로 지금 본심이 나오셨네. 이게 진짜 본심이 2대1 나오셨잖아요. 2대 본인의 주관을 밀고 가시죠. 아니요 저는 2대1 승리로 바꿨습니다. 2대1 한국 승. 가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한국의 승리를 너무 예측하고 싶어요. 그럼요. 이게 그건 누구나 바라는 바람이. 바람이고 기대고 네네. 그렇잖아요. 근데 어제 일본이 독일을 이겨서 세계가 놀랐고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이겨서 세계가 놀랐어요. 네네. 그 뜻은 강자와 약자가 명확하다는 뜻인데 네네. 대한민국과 우루과이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뭐 통계 업체나 많은 사람들이나 예측하기로는 당연히 대한민국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또 대한민국 국민이 그 어떻게 네네. 시를 흡수를 갑니까? 저도 대한민국의 승리를 예측해 봅니다. 네? 왜 나가가시죠? 아니 아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놓고 제가 뭐라고 방송 전에 저는 대한민국 승리를 오랫동안 예측해 왔습니다. 예? 언제부터? 농담이고 이제 동원 네네. 기자님이 승리를 네네. 예측해 주셨어요. 좀 다르게 가야 재밌잖아요. 그럼 저는 무승부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랑 말이 다른데요?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아. 패배를 예측합니까? 근데 뭐 사실 뭐 패배를 해도 되는데 네. 근데 일단 무승부. 네. 네, 한번 5대0 대승 가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 대한민국에서 기운을 불어 넣어줘야 저 멀리 있는 카텔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땀 흘리고 있는 그럼요, 대한민국 그럼요. 선수들에게 이 응원이 가 닿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골키퍼지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우루과이 골키퍼 문제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한라산 한국 5대0. 한국. 네. 우루과이 3 한국 0이라고 아주 좀 안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튼 본인의 주관을 이야기해 주신 분이 그럼요, 있고요. 사실. 네. 네, 우루과이 3 한국 0이라고 해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하영 씨는 어떻게? 저요? 네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방송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아 개인적으로 가야 진짜 돼요? 리얼로 가야죠. 생으로 가야죠. 근데 이거 뭐 내기가 있나요? 어 뭐 걸려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딱히 걸진 않지만 또 이제 하영 씨가 해주시는 그 예측을 참고해서 네. 지금 1000콩 3000콩이 걸린 이 지금 이벤트에 아, 참여할 텐데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면 냉철하게. 뭐 제게 좋은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대한민국의 뭐 대패를 예상했는데 갑자기 대한민국과 승리를 거두고 이하영 너는 뭐냐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저 원치 않습니다. 아 그냥 뭐 이제 펠레였다 이렇게 네. 해주셔도 그냥. 근데 제가 사실 지금 좀 두려운 게 지금까지 음. 모든 경기를 제가 예측한 게 다 틀렸어요. 아 그래요? 아르헨티나의 7대0 승리를 예상했는데 그건 졌고요. 진짜 말이 안 되네. 독일의 4대1 승을 예상했는데 어 졌고요. 그럼 시원하게 우루과이 제가 가시죠. 그래서 반대로 가야 되나 지금 고민이 아, 좀 그럼요, 되는데요. 그럼요. 제가 한국 승리에 걸으셨으니까 네네. 제가 그러면 우루과이 승 걸어요? 그래 계속 지금 틀렸으니까 반대였으니까. 그럼 전 반대로 가겠습니다. 이 네네. 방송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네네. 이따 스코어 띄워놓고 볼 거잖아요. 아 그럼요. 스코어 네. 네, 오케이. 그럼 저는 아니야, 그냥 무승부로 할게요. 아 네?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제가 어떻게 우루과이 의견합니까? 저는 네. 그러면 한국과 우루과이의 죄송해요. 너무 제가 어떻게? 죄송한데 그냥 우루과이 승리로 가겠습니다. 네 처음 소신으로 네. 가시죠. 네, 전 그러면 처음부터 2대1이었거든요. 우루과이의 3대1 승리로 가겠습니다. 아 우루과이가 3대1로. 네. 반응이 왜 그러시죠? 아, 좀 슬프네요. 이걸 원하신 거 아닌가요? 좀 슬프네요. 뭐가 그러니까 같은 마음으로 한국을 응원하지 않았는데 와, 갑자기 이렇게 가신다고요? 3대1로 야, 진다고. 진짜 너무하시네. 저희 지금 PD의 한숨 들으셨죠? 네, 아니, 진짜. 이렇게 가자고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물론 좋아요. 냉철하게. 아니, 냉철한 게 아니라 지금 방송을 위해서 제가 이긴다고 하면 네네. 지고 그럼요, 진다고 그럼요. 하면 이기고 또 재밌게 방송 그런 보기 거죠. 위해서 그 의도로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측은 그렇고 저의 바람은 대한민국이 대승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1대0, 2대1, 3대2라도 한 점을 더 따서 맞아요, 이겼으면 맞아요. 좋겠고 무승부만 거둬도 이 경기 좋은 거거든요. 저희가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3시간 후면 대한민국의 또 이제 조별예선 첫 경기가 펼쳐집니다. 저희가 또 입중계도 같이 보내드릴 예정이잖아요. 네, 맞아요. 뭐 사실 입중계라는 게 이제 뭐 저도 막 경험이 많진 않지만 네. 근데 뭔가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볼 때 집에서 다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걸 이제 한번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입중계를 통해서 한번 또 한국을 응원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와 함께 입중계 보시면서 비그라이브와 함께 이 경기를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별리그 순위를 한번 짚어드릴게요. A조 순위를 보면 네덜란드가 1위, 에콰도르가 2위, 세네갈이 3위, 카타르가 4위인데 승점이 네덜란드, 에콰도르가 3점으로 동일하네요. 네, 뭐 지금 되게 아직까지는 뭐 네. 사실 뭐 한 경기밖에 안 해서 뭐 딱히 뭔가 그 순위가 가려지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뭐 어쨌든 1승씩 기분 좋게 출발한 이 두 팀이 좀 올라가 있고요. 아마 첫 경기를 잡았기 때문에 16강에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이 두 팀이 좀 16강에 올라갈 확률이 높은 상황이고요. B조를 보면 잉글랜드가 득실차 보이시나요? 플러스 4. 네, 엄청난 공격력을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1위에 올라 있고요. 그렇죠. 2, 3위가 승점이 같습니다. 웨일즈, 미국 그리고 이란이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뭐 진짜 잉글랜드가 뭐 화력이 정말 아, 6골이나 넣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어떻게 보면 좀 아시아 입장에서 좀 아쉽죠. 뭔가 그래도 이란이 아시아에서는 원, 투탑 이렇게 하는데 네. 좀 이렇게 대패를 당했고 네. 뭐 웨일즈는 진짜 64년 만에 본선에 올라와서 또 베일의 극적인 페널티킥 동점골로 미국과 비겼기 때문에 뭐 정말 이 경기 이 조가 좀 되게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돼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C조. 야, 이변의 C조. 사우디가 사우디. 1위인 건가요 지금? 아니, 이게 좀 이상해요. 네, 원래 네. 우리가 보통 예측했을 때는 4-3-2-1 순위로 저희가 예측을 많이 했었는데 그쵸.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입니다. 승점 3점. 정말 야, 그리고 폴란드, 멕시코가 승점 1점으로 2, 3위고요. 아르헨티나가 최하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진짜 이게 순위가 뒤집어져도 저는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사실 1위 아르헨티나, 2위 멕시코, 3위 폴란드가 더 자연스럽거든요. 네. 근데 지금 1위가 사우디고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아르헨티나는
메시한테 이제 마지막 추억을 남겨줘야 되는데 아, 그러게 말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네, 그래도 첫 경기만 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네, 그렇고요. 자, D조는 프랑스가 여전히 디펜딩 챔피언의 언에 좀 위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점 3점으로 1위, 덴마크 티니지가 승점 1점으로 2, 3위, 그리고 호주가 최하위입니다. 네, 뭐 프랑스가 진짜 디펜딩 챔피언의 위력을 과시했어요. 뭐 네. 디펜딩 챔피언의 징크스가 있다라는 말을 했지만 또 이제 대회 전에 정말 부상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 경기를 봤는데 뭐 호주가 못했다고 하기에는 프랑스가 워낙 강력했습니다. 아니, 프랑스 같은 팀은 1군, 2군의 그 구분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네, 네, 맞아요. 그냥 부상으로 어떤 선수가 나오지 못하면 또 다른 선수가 너무 세계적이고 대단한 선수가 네네. 나오기 때문에 아, 지금의 프랑스는 야, 제 선수들만 봤을 땐 정말 대단하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부럽죠, 아, 사실. 너무 부럽죠, 너무 부럽죠. 네네.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막 교체 카드 5장이고 또 네네. 추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주어지고 있는 지금 이런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프랑스처럼 좀 뎁스가 두꺼운 팀들이 유리하단 말이죠. 네, 뭐 정말 그냥 교체로 누가 들어와도 제 몫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이니까 뭐 포그바와 캉테가 나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선수들이 뭐 지금 뭐 추아메니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그렇습니다. 뭐 걱정하지 않, 그러니까 뭐 프랑스 걱정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네.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조. 야, 2조도 이제 이변의 주인공이었는데 네. 일단 스페인이 득실자 7점, 7대 0 대승을 거두면서 아, 1위에 올라 있고요. 일본이 또 같은 1위지만 득실차에서 밀리면서 승점 3점, 득실차 1점으로 2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3위, 코스타리카 4위. 네. 저는 이제 그 스페인과 코스타리카 경기가 이제 오늘 새벽 4시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근무를 돼서 이제 이 경기를 못 봤어요. 네. 자고 일어나서 이제 봤는데 기사들을 보니까 7대 0이더라고요. 전 그래서 네. 처음에 1대 0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잘못 봤나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아, 네. 7대 주로 그 헤드라인을 잘못 보시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약간 제가 원래 처음에 일어나면은 이제 눈이 침침해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정말 놀랐고요. 근데 뭐 음. 일본과 독일의 순위가 바뀌어 있는 점도 사실 스페인과 맞습니다. 코스타리카의 그 스코어만큼이나 놀랍죠. 그렇습니다. 2조도 굉장히 좀 놀라운 조고 F조는 벨기에가 1위, 크로아티아 2위, 모로코 4위, 캐나다 4위입니다. 뭐 진짜 벨기에가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행운의 골로 이긴 느낌이에요. 네네. 캐나다가 진짜 못하지 맞아요. 않았는데 정말 잘했죠. 네, 그래서 뭐 여기는 정말 어떤 팀이 올라가도 네.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좀 혼돈의 조인 것 같습니다. F조가 알고 봤더니 좀 죽음의 조의 그쵸, 느낌이 의외로 듭니다. 좀 되게 죽음의 조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G조. G조는 아직 이제 경기가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순위가 정해지지 않았고요. H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G조와 H조의 순위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그럼요. 야, 진짜. 이 또한 참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네, 흥마녀님이 한국이 8대1로 이겼으면 야, 좋겠다고. 아니 이렇게 응원 보내주는 거 너무 좋아요. 네, 근데 네. 저도 사실 8대1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8대1의 것이죠. 근데 2대1이 좀 더 현실적이고 맞아요. 8대1은 제 마음으로. 아,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좀 이변을 다시 한번 보여줘서 아시아의 위상을 드높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래 지난 월드컵 때 대한민국이 독일을 이기면서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아, 그쵸, 그쵸. 나라구나라는 인식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어제 이제 일본이 독일을 한 번 더 이겼어요. 네네. 또 대한민국 다시 한번 보여줘야 합니다. 우루과이를 이기면서 남미 축구에도 강한 대한민국이다. 네네. 나를 오늘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네, 뭐 진짜 뭐 우리나라가 최근에 우루과이랑 상대를 했을 때 2대1로 이겼거든요. 네. 그때의 기억이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되길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네네. 마무리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